자,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몇몇 2차전지 주요 기업들이 주가가 좀 괜찮았었거든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또 작용을 하면서 주가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는데 리튬 시세가 한참 오르다가 또 고점에서 하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밑으로 또 처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넓게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좀 아쉬운 건 뭐냐면요.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메이저들의 큰 자금들이 있죠.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이 메이저들의 자금에 있어서는요. 그냥 매수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뭔가의 명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명분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뭐 특정 모멘텀을 가지고 뉴스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리포트를 띄우기도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주요 기업들의 리포트를 뭐 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중립 의견을 여전히 유지합니다. 매수를 더 하라고 하거나 뭐 팔아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2차전지 주요 기업들을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장주로 한참 보다가 그 성장에 잠깐 일시적으로 발목이 잡히고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주가가 오랜 시간 동안 못 갔던 거잖아요. 그러면 가치주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가치주로서 밸류를 평가하기에 가장 그래도 적합한 게 포스코홀딩스거든요. 밸류상으로나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걸로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포스코홀딩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포스코홀딩스가 2025년은요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 횡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슬슬 저점을 들어 올리다가 이제 장대 양봉을 한번 뿜어주면서 추세를 좀 바꿔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저는 오히려 이런 그림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포스코홀딩스의 메인 사업 철강과 현재 정부에서 밀려고 하는 정책과 여러 가지 밸런스 그 다음에 업황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바닥은 확실히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얘기는 여러분들 이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기존에는 전기차에다가 초점을 두고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전기차만 초점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전기차는 업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ESS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플러스로 또 모멘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로봇 택시 같은 것들 이런 거 모두 다 배터리가 심장 역할을 하는 그러한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배터리의 사용처가 많아지고 또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전방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수요는 전기차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세력들의 장난질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전기차에다가만 초점을 둔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중국이라는 주요 핵심 경쟁 국가가 있지만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얘네들은 또 IRA의 보조금까지 AMPC에서 생산자 세액공제에 대한 보조금도 받는단 말이에요. 크레딧으로 다 받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는 JV 합작법인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스텔란티스랑 삼성 SDI, GM이랑 LG엔솔 이런 식으로 합작법인을 세웠잖아요. 근데 ESS 쪽으로는 단독법인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팔아서 받는 세액공제는 절반밖에 혜택을 못 받지만 다른 거 팔아가지고는 100%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리포트가 나오긴 나오지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의 의견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그러면 왜 내놓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반도체를 이렇게 대놓고 많이 사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얘네들이 익절할 타이밍이냐 매도할 타이밍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아직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 그동안 많이 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국민 주식들로 수익을 거하게 내고 매도를 하고 익절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빈집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렸을 때 기대 수익이 큰 건데 만약에 2차전지가 지금 올라와 버리면 반도체를 급하게 팔기에도 애매하고 다 같이 올라가는 것도 또 애매해요. 그러니까 2차전지는 아예 비워두는 거고 조금만 올라오면 자꾸 그나마라도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공매도를 치든 숏을 치든 해가지고 못 올라가게 저항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계속 올라가. 근데 아직 이만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 업사이드 폭을 여전히 여력으로 두고 있고 여기에서 매도를 잘하면 그 매도 물량을 가지고 바닥권에 있는 2차 전지를 사서 끌어올려야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뭐 세력이니 뭐니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력이라는 거는 결국에 큰 자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주체들일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리포트도 쓰고 얘네들이 이제 앞에서 선동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2차 전지가 좋은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동을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거다. 지들이 수익 내기
투자하기에 아직 적합한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반도체 매도하잖아요. 그거 다음으로 받아먹는 거 2차전지가 됩니다. 조만간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고, 예를 들어 에코프로 차트만 가지고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고점 찍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었죠. 엄청난 하락 이후에 이제 슬슬 반등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해봐야 그거 수익 낼 수 있는 폭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더 끌어올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기준으로는 10만원을 저항으로 해서 10만원 밑에 주가가 계속 머무르게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반도체를 매도하고 일로 돈이 들어오고, 그럼 얘가 이제 10만원도 안 되는 거 20만원까지만 끌어올리면 따블이잖아요. 걔네들이 굴리는 자금으로 따블이면 어마어마한 수익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버슈팅 나오면 공매도 쳐서 밑으로 또 해먹고,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다 해먹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플랜이 좀 짜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펀더멘털 상으로 분석을 하는 건 그렇게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고, LFP 쪽이라든지 ESS로의 전환, 리튬 메탈, 양극, 음극 전부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멘텀이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근데 좋은 쪽으로 다 가고 있고 대응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직도 전기차 판매가 회복되지 않아서. 이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미국도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그냥 뽑아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납치를 해갔죠, 아예. 그리고 지금 중동을 또 어떻게 하니 많이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이 에너지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국가 안보와도 연관성이 매우 깊은 그런 키워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미래 산업,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고 또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이잖아요. AI, 그렇죠?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또 많이 필요로 하지만 요즘 굉장히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데이터 센터, 그러면 거기에 ESS, 거기에 또 뭐 LFP 배터리 등등 이렇게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뒤따라 가지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여기에도 인공지능을 탑재할 수 있잖아요.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또 뭐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든 다른 배터리가 들어가든 배터리가 또 너무나 중요할 거고, 그러니까는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요 정말 많아요. 전기차 아니어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전기차로만 논할 거냐라는 거죠. 그거는 누가 고의적으로 심리적인 영역에서 섹터를 계속 억누르고 있다, 저항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기업들은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대반등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최근에 리튬 시세 때문에 오른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또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같이 잘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어쨌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32, 33만원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가 됐든 신규 매수가 됐든 좋다. 하지만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 세력이라는 주체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빨리 올라가긴 어렵다, 사실은. 근데 2차전지 주요 몇 개 종목들은 지금 제대로 준비해 놓으면 2배, 많게는 3배까지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실제로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나 못 샀어, 하이닉스 못 샀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반도체에서 수익 제대로 못 낸 분들은 2차전지를 준비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올라간 거를 굳이 쫓아가서 얼마나 수익을 내겠다고 그런 거를 높은 위치에서 또 쫓아갑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로 안정적으로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특징이 뭡니까? 전방 기업이 가면 이제 후발주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나 엄청나게 많이 움직여,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또 대단하게 많이 움직여. 그럼 뒤따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밸류체인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최근에 좀 눈에 들어오는 게 디자인 하우스 쪽이다. 그래서 미국의 TSMC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잖아요. 파운드리 쪽으로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디자인 하우스는 가온칩스예요. 이런 종목들 괜찮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4나노든 8나노든 2나노든 이제 생산을 더 많이 해서 올해 판매량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지금 줄을 서도 못 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삼성 라인 쪽으로는 가온칩스를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TSMC 쪽으로 보실 거면은 에이징랜드 이런 거 보시면 좋다. 에이징랜드도 지금 완전 바닥이죠. 원래 디자인 하우스가 이제 낙수 효과를 보는 타이밍이 한 박자 늦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또 모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나 수익 못 냈어 하시는 분들은요, 말씀드린 가온칩스나 에이징랜드 이런 종목들로 접근을 하시던가 아니면 2차전지로 딱 대기하시던가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실전 코멘트들을 제가 이렇게 꾸준히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 2차전지 연구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조만간 제가 좋은 거 한번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미리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주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힘찬 한 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